지난 2월 17일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총 62건의 위조 여권이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여러 선진국과 시리아, 이라크 등의 여러 아랍 국가 및 아시아 국적의 여권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 한 건도 위조 여권이 나오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리아 슈미츠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 소속 여권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터르 테크놀러지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으로 지금은 전 세계 공항의 여권 위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카타르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보안 기술 테스트 프로젝트에 파견된 것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한 테러 위험이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선 거예요. 하마드 국제공항은 연간 7천만 명이 오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허브 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여권이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보고인 독일에서 일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 기술에 대해서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일본은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했지요. 특히 한국의 경우 요즘 K-팝의 영향으로 좀 알려지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보안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여겼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오버터르 테크놀러지사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축적된 경험에 바탕한 기술적 판단이었습니다. 하마드 공항에 출근한 첫날, 공항 보안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책임자인 무함마드 팀장이 최근 상황을 설명해줬죠. 2024년도 4분기에만 총 1,205건의 위조 여권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198건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여권 위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을 보다 첨단의 방법을 써야 할 강력한 필요가 요구되었습니다. 무함마드 팀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1차 스캐너 검사도 대다수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직 최첨단의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서만 위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봤어요. 아마도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정부 통제가 약한 지역의 여권들이 위조가 용이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의 여권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의 여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조범들이 굳이 힘들게 복잡한 아시아 문자나 특수한 보안 기술까지 모방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은 하루 종일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검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문서들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말리아와 시리아 여권 위조 의심 사례가 두세 건씩 연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제 경험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던 어느 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기술적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나라의 여권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입국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심사대마다 여권 처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11번 게이트 앞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키 큰 젊은 아시아 남성이 심사대에 여권을 내밀었는데 스캐너에 여권을 넣는 순간 시스템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순식간에 모든 보안 검사 항목에 연달아 녹색불이 켜진 거예요. 보통은 각 단계별로 2초 내지 3초씩 걸리는 검증 과정이 1초도 안 된 0.8초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심사관이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즉시 심사관에게 다가가서 수동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여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겉표지는 짙은 남색이었고 앞면에 태극마크와 함께 한글과 영어로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여권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페이지가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특수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일반 여권보다 훨씬 견고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개인 사진도 단순히 붙인 게 아니라 소재 안에 레이저로 새겨 넣은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죠. 여권의 각 페이지 곳곳에 미세한 홀로그램이 숨어 있었고 각도를 바꿔서 보면 색깔이 변하는 잉크로 인쇄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적외선 램프를 비춰보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권 번호였습니다. 단순히 인쇄된 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뚫어서 레이저로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사 기밀 문서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전자칩 분석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여권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칩을 스캔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여권보다도 완벽한 데이터가 화면에 띄어졌습니다. 얼굴 인식 데이터, 지문 정보, 그리고 여러 단계의 암호화된 보안 코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대부분 위조 여권의 경우 전자칩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칩 자체를 위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권은 칩 데이터마저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안 기술의 다양성이었어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12가지 보안 요소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한국 여권은 그중 11가지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독일 여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여권을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3명의 전문가가 1시간 동안 검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무함마드 팀장이 말했어요. 한국 여권을 처음 보시는군요. 저희도 처음엔 무척 놀랐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 나온 한국 여권들은 정말 특별해요. 지금까지 위조 시도조차 발견된 적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여권에 대해 알아봤어요. 검색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했고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특히 여권 제작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라는 회사는 170개 이상의 보안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여권을 40여 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나라로 여겨왔는데 오히려 첨단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더 체계적으로 한국 여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보안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먼저 국제민간 항공기구 본부에 연락해서 한국의 여권 보안 평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새로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12개 보안 영역 평가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95% 이상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 부문에서는 100% 만점을 받았어요. 이러한 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 한국의 여권 보안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많은 자본을 여권 보안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여권 보안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 자랑을 위한 건 아닐 텐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였어요.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국가가 바로 옆에 있었고, 지금도 외교적으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위조 화폐나 가짜 문서 제작으로 악명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국가 보안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 한국 여권이 쉽사리 위조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세계 각국에 용이하게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한국 여권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할 때마다 입국 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게 되겠지요.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매우 모욕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찾아봤어요. 해당 나라 여권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 수를 순위로 매긴 지수였는데 한국은 무려 전 세계에서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2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예전에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유람선을 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폴란드 공무원이 한국 여권의 비자 파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흘려들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 과도한 보안 투자가 정말 필요한 걸까? 그 의문은 며칠 후 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월 1일 오후 하마드 국제공항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인터폴에서 수배 중인 국제 테러 조직의 몇몇 위험 인물들이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모든 입국 심사대에서 특별검사 체제로 전환했고 평소보다 4~5배 이상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 하루 만에 37건의 위조 여권이 추가로 적발된 겁니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 여권까지 위조된 것들이 발견됐어요. 각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랍의 국가와는 별개로 선진국 대열의 여러 국가의 여권에서조차 위조 의심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 여권 위조 의심이 4건, 영국 여권 위조 의심과 프랑스 여권 위조 의심 사건도 각 3건씩 적발됐어요. 심지어 독일 여권도 1건이 위조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은 남달랐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한국 여권을 가진 28명이 입국했는데 단 1건의 위조 의심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한국 여권이 완벽하게 진품 인증을 받은 거죠. 더 놀라운 건 검사 속도였어요. 다른 나라 여권들은 정밀 검사 때문에 한 건당 5분에서 10분씩 걸렸는데 한국 여권은 여전히 단 몇 초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보안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무함마드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한국 여권이 왜 특별한지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철학이 다른 겁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여권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를 말이에요. 한국의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자 세계에 대한 신뢰의 증명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던 거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 2월 17일 제가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경험한 가장 긴박하고 극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경 인터폴 본부로부터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위조 여권 제작 네트워크가 발각됐고 이들이 만든 가짜 여권들이 중동 지역의 곳곳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만든 위조 여권의 품질이 기존의 복제 기술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최신의 3D 프린팅 기술과 AI를 활용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하마드 국제공항 전체가 최고 수준의 비상체제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입국 심사대에 정밀 검사 장비가 추가로 배치됐고 각국에서 파견된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됐어요. 저도 긴급 대응팀의 일원으로 현장 지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적발 사례는 10여 분 만에 나왔습니다. 이라크 여권을 소지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정밀 스캐너 검사에서 홀로그램 위조가 발견됐어요. 그 후로는 마치 도미노처럼 위조 여권들이 연달아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만 15건, 오후에는 47건이 더 발견됐어요. 공항 보안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위조 기술의 정교함이었어요. 독일 여권 위조 사례에서는 일반 검사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었고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서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자칩까지 정교하게 조작된 경우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전자칩이지만 심층 암호화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구조가 미묘하게 다른 거였죠. 이런 수준의 위조는 국가 차원의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후 5시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동 검사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연달아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위조 여권들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일부 게이트에서는 전자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하고 수동 검사로만 진행해야 했어요. 한 건당 검사 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고 공항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유독 한 곳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1번과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11번 게이트로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이트들이 시스템 오류와 긴 대기줄로 아수라장인 와중에도 이곳만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든 승객들이 하나씩 심사대에 서면 스캐너가 여전히 0.8초 만에 완벽한 인증을 마쳤습니다. 심사관에게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 여권은 위조 가능성이 워낙 낮아서 기본 검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다른 여권들처럼 정밀 분석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도 한국 여권은 따로 분류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총 62건의 위조 여권이 적발됐어요. 미국 여권 10건, 프랑스 여권 9건, 영국 여권 8건, 이탈리아 여권 6건, 독일 여권 3건. 그 외 중동과 아프리카 여권들이 26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은 그날 하루 동안 39명이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위조 의심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차이였어요. 다른 나라 여권들은 정밀 검사를 위해 여러 단계의 장비를 거쳐야 했지만 한국 여권은 1차 스캐너만으로도 모든 보안 요소가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여권의 기술적 특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에는 다른 나라 여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첨단의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레이저 천공 기술은 여권 번호를 페이지 전체에 미세한 구멍으로 뚫어서 새기는 방식인데 이걸 위조하려면 원본과 똑같은 레이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색변한 잉크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특수 잉크인데 이 잉크의 화학적 구성까지 완벽하게 모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장비로만 확인할 수 있는 숨겨진 정보들이 여권 곳곳에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 문서에서나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루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2건의 위조 여권이 적발되는 혼란 속에서도 한국 여권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완벽했던 거예요. 무함마드 팀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진짜 보안 기술의 가치가 드러나는 때죠. 평상시에는 모든 여권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명확히 구별됩니다. 한국 여권은 오늘 그 진가가 빛났어요. 저는 그날 밤 독일 본부에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은 단순히 우수한 수준을 넘어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진정한 보안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카타르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 여권에 대한 경험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무엇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다음 날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2025년 5월에 열릴 국제여권 보안 세미나에서 하마드 공항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한 한국 여권의 놀라운 점들을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기술적 데이터만 나열한다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됐어요.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왜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에 이렇게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지 말이에요.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죠.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건 국제사회의 인정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여권은 바로 그런 염원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당당하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세미나 당일에 저는 런던의 국제민간 항공기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50여 개국에서 온 보안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 강국의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카타르에서 촬영한 실제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위조 여권 62건이 적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 와중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 여권 검사 과정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는 한국 여권의 기술적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신분증 페이지, 레이저 천공 기술, 색변화 링크 스테가노그래피까지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기술적 설명과 나열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한국 여권의 기술들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왜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자랑을 위해 이런 여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전 세계가 가짜 문서로 꼴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국은 진짜를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조를 막는 기술을 개발할 때 한국은 아예 위조가 불가능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권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잠시 발표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간 발표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독일 대표는 한국의 레이저 천공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프랑스 대표는 한국 조폐 공사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제 여행 가방에서 한국 여권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타르에서 분석을 위해 복사해둔 샘플이었죠. 그 작은 책자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완벽한 진품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바로 이 작은 여권 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 된 거였죠.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몽땅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지 않는, 오히려 세계가 배워나가야 할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로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한국 여권을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품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말이에요.